대한민국 IT 대표 주자들의 삶과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스마트쇼 Q.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라고 할 수 있는 표천물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말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영상으로 저희가 많이 뵀잖아요. 예, 네. 예, 항상 화상 연결만 하다가 와봤는데 참 좋네요. 제가 알기로는 프로필을 좀 찾아봤더니요. 이미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85년생이시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첫 법인을 중3 때 창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쩌다 보니까 10년이 넘게 이렇게 하고 있네요. 중학교 때부터 그럼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중학생 때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홈페이지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홈페이지가 굉장히 주소가 길었어요. 막 myhome.netgo.com/id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짧게 줄이고 싶었는데 마침 알아보니까 도메인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엄마 몰래 이제 카드를 빌려다가 이제 몰래 질렀는데 그리고 이제 되게 혼났죠. 그리고 그때부터 도메인을 공부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도메인 정보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마침 그때 비즈니스닷컴이 미국에서 70억에 팔리면서 네. 한국의 닷컴 도메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작은 정보 사이트에 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주셨고, 거기서 우연한 계기로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을 하는지 몰랐는데 그냥 누가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랬죠. 그게 뭐냐고. 네.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이 세금 계산서를 모르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때. 네. 그래서 저는 사업하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것이 사업하는 게 아니고 뭐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분한테 배워서 사업자 등록증이란 걸 내려고 이제 세무서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게 2000년도였고 이제 제가 첫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세금 계산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어렵긴 했겠지만요. 그 외에도 어려운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남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안 그랬어요? 예, 뭐 무시를 많이 당했죠. 그래서 원래 제가 사이트에서는 40살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전화 오면 항상 여보세요. 이렇게 여보세요. 네. 그래야만 팔렸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저희는 이제 고객들이 나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제 나이를 기사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남들은 언론에 소개가 되면 회사가 뜨는데 우리는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회사가 오히려 어려워졌던. 그래서 제가 지금 갈수록 요새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중3 때 사진을 보시면 네. 그렇게 아주 노안일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40대고. 네, 네. 맨날 아버지 정장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야 제 나이를 찾아오셨네요. 예, 아주 기뻐요. 그리고 2006년에 국내 위젯을 처음으로 소개를 하셨었잖아요. 또 전국을 돌면서 이 기술 용어였던 위젯을 차세대 컨센트의 중심축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위젯의 성공을 또 예견하셨어요? 위젯은 뭐 저희가 사실 조금 이제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 2008년도에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위젯의 가능성을 이제 볼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 저희는 개인화 포털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포털을 꾸미는 재료가 되는 게 이제 위젯이거든요. 근데 그 위젯을 외부에서 블로그에다가 붙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길래, 그때 저희 회사가 굉장히 가난할 때라 뭐 어차피 돈도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쓰세요 드렸는데, 한 2달 만에 저희가 2년간 개인화 포털로 만들었던 트래픽을 상회하는 거예요. 위젯 트래픽이. 그러면서 깨달았죠. 위젯이 되겠구나. 근데 위젯은 실제적으로 이 굉장히 네모난 작은 박스 안에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웹과 모바일, TV 어디로든 정보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 전달 매체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조금 이제 가능성을 빨리 보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업으로 완전히 터닝을 했고, 그 결과로 이제 포털 3사랑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은 네이버 다음 사이드바에 붙어 있는 이제 시계나 날씨, 뉴스 네.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 대부분이 저희 제품입니다. 정말 미래를 읽는 능력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좀 가차는 네. 몸둘 바를 모르시는데 대학교 때부터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회사 이름 참 특이해요. 대학생이라 그렇게 특이한 이름을 지었는지 위자드웍스. 네. 어떻게 이런 이름을 또? 위자드웍스는 그때 원래 제가 WZD.com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닷컴 이제 제가 사업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까 하다가 WZD 위자드 이게 어거지로 우기면 위자드로 읽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쓰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자드웍스가 됐던 것이고요, 처음에는. 근데 마법사가 되자, 뭐 마법 같은 일을 하자, 막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 때문에 이름을 그냥 어거지로 지은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잘 되셨잖아요. 네, 처음에는 맘모스닷컴이 될 뻔했습니다. 네, 맘모스를 직원들이 강력히 밀어가지고. 지금이 나은 것 같아요. 네, 다행이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대형 포털 사이트 네이버 같은 뭐 시계도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그 제휴를 맺고 있잖아요. 정말 거의 국내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일찍이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위젯은 이제 뭐 잘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업 방향을 또 바꿨어요, 모바일로. 위젯이 저희가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스마트폰이 성장하면서. 네. 그래서 다시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졌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또 제가 5년간 또 이 위자드웍스를 해왔는데 이대로 또 접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방향을 틀었던 게 모바일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처음엔 저희가 하청에 재하청 막 원래 1억 원짜리를 막 우리한테 떨어지면 400만 원짜리 이런 아주 가불병정무 막 이런 거에서 다시 모바일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근데 우리 멤버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위젯 회사는 아니고요. 이제 모바일 회사입니다. 위자드는 모바일 회사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한 150여 종의 모바일 앱을 만들어 왔고요. 뭐 저희가 성공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2006년에 창업했던 회사 중에 한 7년간 이제 살아남고 있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러니까 그나마 뭐 성공은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을 모르신다면 뭐 이제 계속 끊임없이 변화해온 것이 아니었는가. 사업 아이템도 바꿔오고 뭐 그 와중에도 저희 멤버들이 계속 열정을 잃지 않았거든요. 그 덕분에 우리가 크게 사업을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멤버들의 헌신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장님은 이 공을 다른 분에게 돌리시는 여유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2009년에는 미국의 글로벌 주간지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가 25인에 선정되기도 하셨거든요. 주변에 질투식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많았군요. 그때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워낙 이게 사실 저를 만나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만나보지도 않은 분들이 꼭 그렇게 시기하고. 네, 주로 이렇게 기사 악플이 아주 많이 달리는 걸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보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단련이 돼서 사실 위자드웍스가 이미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루비콘 게임즈라는 새로운 소셜 게임 업체도 차리셨거든요. 두 회사 동시에 운영하기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역시 많은 비난이 있었어요. 한 회사를 성공시키지도 못한 사람이 왜 또 하냐.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시선도 많았고, 저도 좀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됐던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돌아보건대 위자드웍스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였기 때문에 루비콘 게임즈를 창업한 것은 위자드한테 굉장히 큰 자극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만 해도 위자드 멤버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을 시기였는데 같이 같은 공간을 쓰면서 루비콘이랑 생활하는 동안 그 두 회사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그랬던 그 루비콘이 함께 공존했던 한 2년간의 시간 덕분에 위자드가 다시 어떻게 보면 초반에 그런 화이팅하는 그 분위기를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이제 신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비콘은 결과적으로 루비콘은 망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거봐라 쌤통이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악플에 또 추가되고. 그렇죠. 네. 악플이 계속돼도 저는 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제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함께 해주는 멤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다면 저희는 할 겁니다. 그때 분명히 그때 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그 회사가 망했지만 손해본 거는 저밖에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함께했던 모든 멤버들은 굉장히 큰 게임 회사에 아주 성공적으로 입성했습니다. 정말 지금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도전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도전 중독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아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네. 여전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처음을 돌이켜봐도 뭐 중3 때 홈페이지 하나 만들던 조그마한 애가 그냥 지 앞에 그냥 주어진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뭐 재밌게 회사도 키우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제가 지켜야 한다거나 뭐 물론 이제 저는 저희 회사 멤버들을 강력히 지킬 것이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을 막 그렇게 막 지금 벌써 수성을 해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막 계속 하고 싶은 뭐 중독이라면 중독이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표 대표님을 그 도전의 아이콘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이콘은 아니고 도전의 새싹. 뭐 네. 대학생들에게 도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강연도 가시는 걸로 알거든요. 이렇게 여러 툴을 통해서 많이 알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것도 역시 또 비난에 또 많은 대상이에요. 네. 저 사장이 무슨 쟤는 뭐 강연자냐, 뭐 강사냐, 아니면 뭐 무슨 뭐 인터뷰하고 그러면 뭐 언론인이냐, 뭐 방송인이냐, 막 이런 얘기. 저는 그냥 해달라서 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회사에 도움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요새 굉장히 이제 좀 귀를 기울이고 좀 자중은 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또 좋은 멤버들이 이 회사를 인지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또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데 나가면서 이야기했던 거에 공감을 하고 우리 회사의 비전에 그래서 참여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런 강연이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것이 업무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지만 사장의 업무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는 분명히 뭐 그건 굉장히 억울한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비난을 받는 입장에서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기회가 없어서 안 달란 벤처 CEO들도 많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뭐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20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롤모델이 또 되고 계신데 강연도 많이 나가시지만 저서도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이 쓰는 멘트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가지 않는 길을 가라. 가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가져다 줄 삶의 다른 삶.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것도 책이 잘 안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땐 좀 있으면 이제 절판될 것 같은 위기에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쓰겠다고 쓴 게 아니라 이제 하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뭐 강연 같은 거를 그래서 이제 좀 지겨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거 책으로 줄 테니까 그냥 보세요.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팔렸어요. 근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는 이제 다른 길로 가라라는 게 컨셉인데 전체적인 네. 그 이유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정말 열심히 뛰어도 나보다 더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난 2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행복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도 경쟁자가 없는 길에서 내가 천천히 뛰어도 난 1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남들이 가는 길로만 바라보고 거기서 자꾸 경쟁하고 뛰지 말고 힘들게 조금 더 편하게 좀 재밌게 좀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물론 그 길도 쉽지 않으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뭐 한시라도 젊을 때 그런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사실 그게 저의 이야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거든요. 지금도 뭐 잠 하루 8시간씩은 꾸준히 자야 되고 그런데도 이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저는 경쟁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위젯을 했고 지금 뭐 신사업을 하고 하는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걸 하려고 찾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랬던 실증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에게 좀 같이 그런 길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는 저서는
굳이 이제 팔리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독특한 이력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너무 일찍 시작해서 좀 후회되고 이런 일은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예.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학창 시절이 좀 뭐 없었던 거.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도 쭉 일했었고 대학에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대학 가서 동아리 6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2학년 마치고 다시 창업의 길로 뛰어들면서부터는 또 이제 뭐 대학생활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좀 더 그 또래에서만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못 해본 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참 남들은 시기 질투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아쉬워요. 근데 또 반가운 소식은 저랑 비슷해요. 취미가. 취미가. 네. 아, 예. 취미 뭔가요? 취미가 참 웃겨요. 저는 그 한국 드라마 보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보통 이게 사장님들은 거실에 TV가 없거나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아니면 뭐 절대로 그 뉴스만 보시거나. 그래서 그 선배님들 그렇게 뵈면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참 저도 참 그러려고 노력은 해봤는데 뉴스만 보려고 이게 참 쉴 시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한테는 나름대로 돌파구가 이제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고요. 이제 합리화하자면 이제 그걸 보면서도 나름대로 또 인간군상을 느끼면서 또 좀 사업에 도움되는 면도 있다고 스스로 뭐 합리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대리만족 연애를 하거든요. 아. 대표님도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뭐 가끔 가슴이 찌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범한 대표님, 20대 대표님의 삶이 궁금해요. 네. 연애도 못하시고 혹시. 연애도 뭐 가끔 하고요. 네. 연애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단조로운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회사집인데 그때 이제 주말에 뭐 가끔 이제 술 먹고 놀고 대단히 단촐합니다. 그래서 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희 같이 아직 성공을 못한 이제 벤처 CEO들은 뭐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게 저는 밤 한 10시쯤 퇴근하거든요. 네. 근데 어제 어떤 저 후배를 만났는데 그 친구 새벽 2시에 퇴근한대요. 그래서 또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죠. 10시 퇴근인데도,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옛날에 2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초심을 잃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랬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위젯 업계 1위라는 타이틀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내려놓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요. 예, 이제 위젯을 1등을 하다가 저희가 모바일로 터닝은 한 2년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모바일로는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었지만 그 1등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위자드웍스의 이름으로 이제 KT, SKT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앱을 냈었거든요. 그 중에는 100만 다운로드 이상 했던 앱들도 많이 있었지만 모르세요, 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답답했어요. 위자드웍스의 대표 앱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찾다 보니까 모바일 유틸리티 영역이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모바일 유틸리티가 어떻게 보면 이미 굉장히 많이 소개됐던 것이기 때문에 좀 2012년에 내놓는 제품이면 새로워야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 유틸리티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저희 신사업이 솜클라우드라는 신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솜클라우드 사업과 오픈 IR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져요. 좀 낯선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준비 과정도 길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오픈 IR은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처음 시도된 것 같지는 않고요. 10여 년 전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SNS를 통해서 하는 IR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솜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 투자 유치를 해야만 했는데 지난 몇 년간 보니까 그 투자 유치의 방식이 대단히 천편일률적이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써서 어디론가 보내놓고 마냥 기다려야만 하는 대단히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사장은 굉장히 열심히 사업 계획서를 쓰고 우리의 비전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만 그 사업 계획서 안에서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은 대단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회사의 비전과 이 사업에 나아갈 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좋은 인재를 만나고 또 저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모두에게 공개하자. 그래서 사실 조금은 이제 반대도 그것도 역시 많았지만 저한테는 이제 사실 뭐 철학이랄 것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차피 시간을 쓰는 거면. IR도 똑같았어요. IR도 어차피 시간 쓸 거면 조금 다르게 해보자. 막 그런 취지에서 오픈 IR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희 사업 계획을 모두 공개했고 지난 저희가 이제 서비스 런칭한 지 3개월 됐는데 그 3개월간의 데이터도 모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사들이 만약 그걸 보신다면 아마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만약 그걸 공개해서 경쟁사에게 그렇게 그 정도로 그걸 공개하는 게 두려워질 정도라면은 그거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열어준 것이고, 뭐, 지금 아직 오픈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셔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스토리지 서비스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클라우드 유틸리티 서비스를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저희가 그 2011년 7월에 방통위 조사를 봤는데 어떤 앱을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게임 카테고리 열리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겠지만 유틸리티가 1등을 했어요. 전체 65.8%의 이제 득표율로 압도적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PC에는 알툴즈나 곰플레이어 같은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있는데 왜 모바일에는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없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모바일의 알툴즈가 되어보자. 이제 그런 결심으로 저희가 그 가장 쓰기 쉽고 가장 예쁜 모바일 유틸리티를 무료로 아이폰, 안드로이드 어디로든 제공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워야 된다. 뭔가 유틸리티는 이미 사람들이 봤으니까 네. 뭐가 새로울까 하다가 도입하게 된 게 클라우드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메모를 쓰면 그 메모가 클라우드에 싱크가 돼서 태블릿이나 PC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 핸드폰을 지나가다 잃어버려도 내 메모를 잃어버릴 일은 없는 그런 차세대 클라우드 노트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손클라우드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은 굉장히 저희는 생각보다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가 3개월이 안 됐는데 아직 3개월이 간 넘었군요. 이제 간 넘었는데 15만 다운로드를 했고요. 지난주에 아이폰 앱스토어 6위까지 갔습니다, 전체. 그리고 회원은 한 3만 명 정도. 그리고 그들이 작성한 노트가 온라인에 동기화된 노트가 약 30만 개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작성된 게 약 160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제2의 벤처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후배들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사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모바일 시장에 들어온 지 벌써 이제 3년 정도 돼가는데 이게 진짜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이에요. 들어오기 쉽기 때문에 이제 많이 있지만 또 최근에는 모바일 개발사들이 많이 또 이제 그만두셨거든요. 분명히 이 앱스토어 시장이 굉장히 허상이 끼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를 좀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모바일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스타트업을 보면 예전보다는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근데 그런 만큼 내가 쉽다는 것은 남에게도 쉽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한 1, 2년 사이에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벤처가 많이 생기고 있는 만큼 오히려 옛날보다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그렇고 여러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받고 그냥 굉장히 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후배들이 많은 걱정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 생각보다 빨리 닥쳐올 혹독한 검증의 시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헝그리 정신을 키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남들이 요새 지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헝그리 정신이 대단히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받을 때 받더라도 항상 자기 마음속에는 언젠간 이 지원이 반드시 끊길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하고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나이지만 실패도 해보셨잖아요. 많은 후배들이 당부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또 드려볼게요. 젊은 CEO 대표님의 인생 최종의 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나중에 성공해서 투자도 좀 하고 싶고요. 네. 저는 선배님들 여쭤보니까 투자를 왜 하시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이제 물론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 젊은이들의 그 에너지를 뽑아먹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중에. 그래서 저도 뭐 엔젤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저는 좀 편하게 사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기 때문에 좀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자도 일이 돌아가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스마트쇼 큐, 오늘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위자드웍스 표철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꿈꾸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너무 많은 꿈에 도전하고 있다면 10%의 성공도 없다고 말하는 표철민 대표의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철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잊을 거라고 내가 다짐해봐도 돌아서면 흐르는 내 눈물 더는 감출 수가 없어. 너무 보고 싶어 미워해도 너무 그리워서 욕해봐.